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소리의 발명,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하고 있는 사운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소리를 듣는 분, 리스너에게 어떠한 청각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나이도 그렇고 사시는 곳, 그리고 해온 공부라든지 지금 하시는 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몇 가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양한 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대상을 떠올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라고요? 아마존 어린 친구, 좀 네,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신 분이 좀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음악은 1964년에 만들어진 영화 석양의 무법자에 들어있는 영화 음악의 한 부분입니다. 이 음악을 만드신 분은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그 이태리의 유명한 영화 음악의 거장이시고요. 제가 우연히 그분을 만나서 그 이태리 로마에 있는 그분 자택에서 이 음악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 얘기가 저한테 예, 진짜입니다. 세바시가 이런 곳이군요. 네, 짧은 대화였지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당시에 당신은 미국에 가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음악을 만들었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듣고 서부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떠올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답을 아시니까 웃으시는 것 같고요.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소리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네. 이번에 맞췄어요. 컴퓨터.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부품이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만드는 회사, 미국 회사 인텔이라는 회사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자료를 찾아봐서 알지 인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통해서 이 어린 친구들까지 인텔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가깝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분들 때문에 뒤에서 말씀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현재는 쓰이고 있지 않아요. 근데 몇 년 전까지 하더라도 우리 그 한 TV 방송국의 뉴스가 끝날 때쯤 일기예보가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인트로 음악인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음악이 1979년에 캐나다의 한 피아니스트께서 그 내신 음반에 들어있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아마 캐나다에서 이걸 들으시면서 아무도 일기예보를 떠올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 음악을 들으면 날씨가 떠오르죠. 자, 다음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소리는 오늘 들려드린 소리 중에 가장 어린, 몇 년 안 된 소리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울린 횟수로 보면 정말 1등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안 들립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아이폰에 들어있는 마림바라는 벨소리인데요. 재밌는 것은 사실 그 전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소리가 유명해지기 전까지 마림바에 대해서 물어보면 글쎄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그냥 실로폰 비슷한 악기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소리가 이렇게 유명해짐으로써 누구나 마림바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구체화가 됐죠. 네. 지금 이제 4가지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일이 어떤 필요한 대상이나 컨텐츠를 위한 새로운 소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소리를 가공하거나 새롭게 재배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청각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심지어 어린 친구도 있고 나이 좀 연세 있으신 분도 계신데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소리부터 최근 몇 년 전까지 나온 소리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좀 학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 과정을 보면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뭐 음량이 어떻고 음질이 어떻고 음색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단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각인이 되는데, 이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 소리가 울린다든지라고 해서 강한 인상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청각적인 어휘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갖게 된다든지, 은유적인 의미를 내가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다든지 했을 때 이게 우리 몸속에 내재화되는 그런 체화된 청각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셨듯이 소리만 듣고도 굉장히 강력한 연상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대상이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청각심상이라고 한답니다. 영어로는 오디토리 이미저리라고 하고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소리를 들었을 때 강한 연상작용으로 특정 대상이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건데요. 재미있는 거 한 가지는 실제로 소리를 다시 듣지 않아도 그 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청각 경험이 다시 강화된다는 그런 이 청각심상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다 들으셨던 소리를 기억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 소리를 기억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기억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TV 광고, 그쵸? TV 광고 언제 봤어요? 저녁에 봤죠. 네. 이 예상치 않은 답이 나오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청각심상을 가지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왜 기억하는 되는지의 답은, 제가 준비한 답은 이겁니다. 최초 경험. 우리가 언젠가 처음으로 이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최초로 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각인이 되고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청각심상이 이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목으로 소리의 발명이란 말씀을 드렸을 때 솔직히 약간 왜 사운드 디자인이 소리의 발명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발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어서 널리 쓰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으셨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없던 소리를 만들어서 들려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가지게 하고 부가가치를 만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소리의 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사운드 디자인이 소리의 발명이다, 공감하시나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의 발명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엘리베이터, 오늘 뭐 빼빼로데이인데 11층에 우리가 간다고 생각합시다. 엘리베이터 타고 11층에 가는데 11층에 도착하면 이 소리가 나기 전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죠? 네. 보통 이제 띵동 이런 소리가 나는데 여기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층에 도착했을 때 알림 소리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죠. 분명히 그 상황에 그 엘리베이터라는 제품에 그 소리를 처음 넣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의 최초의 청각 경험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전화기를 우리가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를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네, 따르릉이라고 하죠. 그건 바로 우리가 최초로 경험한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자동차에서 이제 방향을 바꿀 때 방향 지시등, 깜빡이라고 하는데요. 깜빡이 소리가 똑딱똑딱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차도 그렇지만 저렴한 차부터 몇 천만 원, 몇 억 원 하는 차까지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이 세상에 나오고 있는데, 그 소리마다 다양한 깜빡이 소리를 가진다면 우리가 그거를 상식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어렵겠죠. 그건 바로 우리가 처음 접했던 깜빡이 소리가 현재의 깜빡이 소리라는 그런 최초의 청각 경험이었다는 얘기가 역설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소리는 그 안전벨트 경고음인데요.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야말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비행기에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면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의 사람에 상관없이 알아듣고 안전벨트를 매게 되죠. 이것도 최초로 아마 우리에게 인지된 그런 시점이 있을 겁니다. 다음 소리는 자동차에서 울리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어떠한 상황이 연상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자동차 후진 소리. 네, 맞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지만 자동차를 후진할 때.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소리가 쓰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에도 이 소리 쓰이지 않는데 1980년대 중반에 나왔던 그 포니2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부터 차가 후진할 때 이제 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만든 소리인데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소리를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어린 친구들까지도 이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상황을 떠올리는 그런 청각심상이 되겠고요.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만들었던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문자 왔숑, 문자 왔숑. 네, 이 소리도 저는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드라마에 나오기 전에 그 휴대폰에 들어갔었어요, 어린이에. 네. 이 소리도 제가 만들기 전까지는 문자가 오거나 이렇게 뭐 이메일이 왔을 때 간단한 짧은 멜로디들이 울리는 게 이제 아마 일반적이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재미있게 말로써 표현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지금 뭐 카톡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와숑이라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메시지 오는 걸 알리는 소리의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만든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좋아하시지는 않더라고요. Good morning.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이 소리를 좋아하지는 않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다가 몸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잠을 깨려고 그러면. 근데 이 소리 빠빠빠 나기 전에 어떻게든 꺼야 돼서 이 전 국민이 수면 중에 어떤 이런 신체 반응 속도를 굉장히 앞당긴 그런데 이제 일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자,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주전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자동차인데요. 저 주전자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일단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의 주전자입니다. 이태리의 알레시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1984년에 이제 처음 출시한 주전자인데요. 가격보다도 이 주전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마개 부분을 보시면 태 모양의 그 마개가 있습니다. 마개가 있는데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삐 소리가 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주전자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삐삐 주전자의 원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전까지는 우리가 물이 끓는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 주전자를 시작으로 퍼져서 하나의 소리의 발명이 우리 일반 생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옆에 있는 사진은 전기 자동차 사진입니다. 전기 자동차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르릉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닌 오직 전기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자동차인데요. 전기 자동차가 움직일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어린이. 아마도 제가 오늘 드린 질문 중에 가장 선뜻 답을 하기 어려우신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회사에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간 소리도 만들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 자동차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또 전기 자동차의 소리는 이래야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즐겨보는 영화들인데요. 미래 시대를 무대로 한 영화들인데 거기에서 자동차가 주행하는 장면들을 제가 발췌를 좀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자동차라면 지금처럼 계속 땅으로만 다닐까요? 네. 네. 미래의 자동차라면 지금처럼 꼭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될까요? 자, 미래의 자동차에서 지금과 동일한 부르릉부르릉 하는 자동차 엔진음이 날까요? 네. 저는 미래의 자동차에서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소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소리가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속도를 냈을 때 더 청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상 엔진음, 그 다음에 조용히 다가오는 차를 보행자가 피해야 되잖아요. 차와 부딪히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소리를 내주는 보행자 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친환경 차량, 전기 차량, 미래의 차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선뜻 소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지만 아마 시간이 좀 더 흐르고 관련된 최초의 청각적인 경험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면 분명히 더 빠른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1년에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자동차 소리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분명한 답을 못 주셨듯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만든 소리로 미래의 자동차 소리를 만들고 싶고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아름답고 조금은 더 즐겁고 또 조금 더 새롭고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